잠깐, 여보? 어떻게 여기까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14층. 정분이는 오늘도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강세준의 아침밥을 차렸어요. 45년을 이어온 습관처럼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한 개. 언제나 똑같은 메뉴예요. 밥 차렸어요. 분이의 말에 세준은 고개만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어요.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질 뿐이죠. 분이는 마주 앉아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74살이 된 세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는 얼굴이에요. 오늘 병원 가야 해요. 무릎 주사 맞는 날이거든요. 분이가 말했지만 세준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밥을 먹을 뿐이죠. 분이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이런 대화 아닌 대화가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식사를 마친 세준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분이는 설거지를 하면서 귀로만 뉴스를 들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이었어요. 여보, 우리 집도 많이 올랐을까요? 분이가 물었지만 세준은 여전히 TV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분이는 쓴웃음을 지으며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오후 2시 분이는 혼자서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손주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는데 돈이 참 많이 들어요. 어머, 그럼 집이라도 팔아야겠네요. 할머니의 말에 분이는 깜짝 놀랐어요. 집을 팔다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그것도 방법이었어요. 손주 미나의 유학비, 그리고 계속 쌓여가는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말이죠. 집에 돌아온 분이는 딸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서야, 엄마가 집을 팔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엄마, 갑자기 웬 소리예요? 어디 가서 살 거라고 그래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미나 유학비도 필요하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아빠는 뭐라고 하세요? 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세준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아빠요? 아빠는 뭐 말이 있겠어요. 평생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인데. 그래도 아빠와 상의하셔야죠. 상의는 무슨. 이 남자는 평생 말 한마디 없었어. 이제는 내가 결정할 거야. 분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45년 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결정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분이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는 세준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분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한 지 45년. 이 남자와 살아오며 나는 늘 혼자였다. 말 한마디 없는 남편과 살아가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지. 분이는 결심했어요. 내일 부동산에 가서 집값을 알아보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등기 서류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45년 만에 내린 큰 결정이었어요. 이틀 후 분이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나오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었거든요. 10억 원이 넘는다니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죠. 어머니,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지라서 값이 많이 뛰었어요. 지금이 팔 때예요. 부동산 사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분이는 발걸음이 가벼워져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나의 유학비는 물론이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도 몇 억은 남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세준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옛날 영화가 나오고 있었죠. 70년대 멜로 영화였는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장면이었어요. 여보, 우리 집값 알아봤는데 정말 많이 올랐어요. 분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만 세주는 여전히 TV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남자가 당신 없이는 못 살겠소라고 외치는데 현실의 남편은 아내에게 한마디도 없었죠. 내일 집 보러 올 사람이 있대요. 마음에 들어하면 바로 계약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분이는 계속 말했지만 세준의 반응은 없었어요. 분이는 포기하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분이는 세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침실을 나왔어요. 거실 한쪽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어야 했거든요. 등기할 때 필요한 인감도장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분이는 손전등을 켜고 금고 번호를 눌렀어요. 딸 민서의 생일인 0803이었죠.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통장들과 함께 빨간 인감도장 케이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분이는 혼잣말을 하며 인감도장을 꺼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그거 함부로 꺼내지 마. 뒤에서 들려온 낮고 떨리는 목소리에 분이는 소스라쳤어요.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지며 굴러갔죠. 분이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세준이 서 있었어요. 잠옷 차림으로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서 있었죠. 그런데 평소와 달리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45년 만에 처음 보는 세준의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분이는 말을 더듬었어요. 세준이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말이에요. 세준은 한 걸음씩 분이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분이의 손에서 인감도장을 가져갔습니다. 분이는 너무 놀라서 저항도 못했어요. 당신 지금까지 말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요?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세준은 인감도장을 꼭 쥐며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4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세준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뭘 참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뭘 참았다고. 분이가 소리쳤어요. 갑자기 화가 났거든요. 평생 말 한마디 없던 남편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은 팔 수 없어. 세준이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 확실한 어조였죠. 분이는 당황했어요. 왜요? 왜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아니야. 세준의 말이 분이의 가슴을 찔렀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세준은 인감도장을 들고 침실로 향했어요. 분이는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45년 동안 산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니. 하지만 세준은 대답하지 않고 침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분이는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5년 만에 들은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집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분이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옆에서 자는 세준의 숨소리만 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분이는 깨달았어요. 세준도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분이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세준을 힐끔거렸어요. 세준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어깨가 조금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빛도 어제와는 다른 것 같았거든요.
밥 차렸어요. 분이가 말했지만 세준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분이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세준은 밥을 먹는 척 하면서 대답하지 않았죠. 분이는 답답해서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이제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 집이 아니라니 무슨 뜻이에요? 세준의 손이 완전히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젯밤에 봤던 그 복잡한 감정이 또 있었어요. 등기부등본 한번 떼어봐. 세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분이는 깜짝 놀랐어요. 또 말을 한 거잖아요. 등기부등본이 왜요? 그냥 떼어보라고. 세준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분이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전 10시 분이는 주민센터에 갔어요. 등기부등본을 떼러 말이에요.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동안 분이는 계속 손을 비볐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왔습니다. 직원이 등기부등본을 건네줬어요.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부분을 봤어요.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소유자란에는 강세준 이름만 적혀 있었거든요. 공동 명의가 아니라 세준의 단독 명의였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공동 명의로 했는데. 분이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세준의 이름만 있었어요. 지분도 100% 세준 것이었죠. 분이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세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TV도 켜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봤어? 세준이 물었어요. 분이는 등기부등본을 세준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뭐예요? 왜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준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내 이름이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결혼하면서 가져온 돈으로 산 집인데. 분이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금세 높아졌죠. 45년 동안 모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분이는 세준을 향해 다가갔어요. 그리고 세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팔려고 했는지 알아요? 손주 유학비, 병원비, 다 걱정해서 그런 건데. 세준은 밀려나면서도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죠. 45년 동안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왜 이제 와서 나를 막는 거예요? 분이는 울먹거리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세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집 내가 산 게 아니야. 분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요? 내가 회사 다닐 때 부장님이 사준 거야. 세준의 말에 분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회사 부장님이라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분이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알고 있었다고요? 분이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 같았어요. 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분이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45년 전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회사 김 부장과의 일,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민서까지 말이에요. 그럼 민서도, 응, 그것도 알고 있어. 세준의 대답에 분이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신이 평생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비밀을 세준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해서 뭐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세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서려 있었어요.
45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가 느껴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이 없었던 거예요? 너한테 화가 났으니까. 분이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세준이 45년 동안 화를 참고 살아왔다니. 그리고 자신은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다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분이가 울며 사과했지만 세준은 일어나서 침실로 향했어요. 문을 닫기 전에 한마디 더 했어요. 집은 절대 팔 수 없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분이의 흐느낌만 남았어요. 그날 오후 딸 민서가 급하게 집에 왔어요. 분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해서 우시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민서는 거실에 주저앉은 분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이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민서야, 엄마가 너한테 말 못할 이야기가 있어.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서는 엄마 옆에 앉으며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빠랑 싸우셨어요? 그때 침실 문이 열리더니 세준이 나왔어요. 손에는 오래된 나무 서랍장 열쇠를 들고 있었죠. 민서는 아버지가 평소와 다른 모습인 걸 눈치챘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이 집 분위기가 이상해요? 세준은 대답 대신 거실 한쪽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으로 걸어갔어요. 그 서랍장은 분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였는데 맨 아래 서랍은 항상 잠겨 있었어요. 민서도 어릴 때부터 궁금했지만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 뭘 하시는 거예요? 민서가 물었지만 세준은 조용히 열쇠를 서랍에 꽂았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죠. 안에는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세준은 그 봉투를 꺼내서 민서에게 건넸어요. 봉투 겉면에는 민서에게라고 적혀 있었는데 글씨체가 분이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서가 봉투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세준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열어봐. 세준이 처음으로 민서에게 말을 걸었어요.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직접 말을 건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출생신고서, 그리고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 출생신고서인가요? 민서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란에 세준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김도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김도연이 누구예요? 왜 제 출생신고서에 이 사람 이름이?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편지를 펼쳐봤죠. 편지는 김도연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민서에게. 아빠가 너를 볼 수 없어서 미안하다. 너를 낳아준 엄마와 너를 키워줄 아버지를 잘 모셔라.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민서는 편지를 읽으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서가 분이를 바라봤어요. 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엄마,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민서가 소리치자 분이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민서야.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이 뭐예요?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세준은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내 진짜 아빠는 김도연이라는 사람이야. 엄마 회사 부장님이었어. 분이가 힘겹게 말했어요.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아빠라고 부른 분은 네가 2살 때부터 키워준 아버지야. 세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민서가 세준을 바라보며 울먹거렸어요. 세준은 천천히 일어나서 민서 옆에 앉았어요. 처음엔 내가 원망스러웠어. 다른 남자아이라는 게 말이야. 세준의 솔직한 말에 민서는 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때부터 넌 내 딸이었어. 세준이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보이는 아버지다운 모습이었죠. 그 김도연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민서가 물었어요. 분이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 전에 우리 집을 사주셨고, 그래서 집 명의가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군요. 민서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세준을 바라봤죠. 그런데 아빠는 왜 그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화가 났으니까. 내 엄마한테,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세준의 대답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죠. 민서는 갑자기 일어나서 세준에게 안겼어요.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세준은 당황했지만 민서를 꼭 안아줬어요. 43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나눈 진짜 포옹이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왜 집을 팔기 싫어하셨는지. 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세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분이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민서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에 세준이 달려왔죠. 엄마, 엄마 정신 차려요. 민서가 분이를 흔들었지만 분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세준은 당황하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아내가 쓰러졌어요. 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은 거였죠.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어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민서는 안도했지만 세준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어요. 아빠, 엄마 괜찮대요. 민서가 세준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세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빠, 내가 너무 잔인했나? 세준이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어요. 45년 동안 분이를 벌주듯 살았던 자신이 미웠어요. 분이가 의식을 되찾은 건 새벽 3시였어요. 눈을 뜨자마자 민서와 세준이 보였죠. 민서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평생 거짓말하고 살았어. 분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서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엄마는 나쁜 여자야. 결혼하고도 다른 남자를 사랑했으니까. 분이의 고백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세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김 부장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직장 상사였어. 근데 너희 아빠는 결혼하고도 말이 없었거든. 김 부장님은 나한테 관심을 보여줬고 분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세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그때 엄마는 너무 외로웠어. 신혼인데도 남편과 대화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김 부장님과. 그만해. 세준이 처음으로 분이의 말을 막았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세준의 말에 분이는 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민서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럼 김 부장님이 우리 집을 사준 거예요? 민서의 질문에 세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내 엄마와 너를 위해서. 그럼 아빠는 그것까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민서가 놀라며 물었어요.
세준은 쓴웃음을 지었죠. 김 부장이 죽기 전에 나한테 와서 사과했어. 그리고 집 서류를 내 이름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지. 세준의 말에 분이와 민서는 충격받았어요. 왜요? 왜 아빠 이름으로? 자기가 죽으면 분이와 민서가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키워달라고 했어. 세준의 고백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동안 말이 없으셨던 거구나. 민서가 이해했다는 듯 말했어요. 화가 났지만 김 부장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 그래서 너희를 키웠지. 세준의 말에 분이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힘들었어. 매일 김 부장 생각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세준의 솔직한 말에 분이는 오열했어요. 그런데도 왜 이혼하지 않았어요? 민서가 물었어요. 세준은 민서를 바라봤죠. 너 때문이야.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떠나? 그 말에 민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나도 이기적이었어. 혼자 살기 무서웠거든. 세준의 쓸쓸한 말에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민서가 물었어요. 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갈게. 너희 아빠 혼자 살게. 안 돼. 민서와 세준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분이는 놀라서 두 사람을 바라봤죠. 왜 안 돼? 너희가 나 때문에 힘들잖아. 엄마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 와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순 없어. 세준의 말에 분이는 더 울었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세준이 자신을 가족이라고 불렀거든요. 정말 용서할 수 있어요?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세준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용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만 화내고 싶어. 그 말에 병실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죠.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분이는 세준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세준도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죠. 민서만 두 사람 사이에서 애를 쓰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저녁 차렸어요. 민서가 부엌에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분이는 침실에만 있었고 세준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세준이 담배를 피우는 건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분이는 책상 앞에 앉아서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세준아, 그리고 민서야. 엄마는 너희들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45년 동안 거짓말로 산 사람이 이제 와서 어떻게 당당하게 살겠니? 엄마는 멀리 가서 참회하며 살게. 너희들은 엄마 없이도 잘 살 거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편지를 다 쓴 분이는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죠. 어디 가세요? 갑자기 들린 세준의 목소리에 분이는 깜짝 놀랐어요. 세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분이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산책 좀. 분이가 거짓말을 했지만 세준은 가방을 보고 있었어요. 산책을 가방 들고 가요? 세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분이는 할 말이 없었죠. 편지도 써놨나? 세준이 분이의 책상을 가리켰어요. 분이는 놀라서 세준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45년 살았는데 당신 습관 정도는 알죠. 세준이 일어나서 분이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가방을 빼앗았죠. 왜 막아요? 제가 없는 게 나을 텐데. 나을 게 뭐가 있어. 이제 와서 혼자 살라고? 세준의 말에 분이는 당황했어요. 세준이 자신을 붙잡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당신은 저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긴 해.
아직도. 세준의 솔직한 말에 분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왜 못 가게 해요? 미워한다고 버릴 순 없잖아. 세준의 말이 분이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때 민서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민서는 엄마가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엄마, 설마 집을 나가려는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이는 고개를 숙였죠. 민서야, 엄마가 있으면 너희가 힘들어. 그런 건 저희가 정할 일이에요. 엄마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민서가 소리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저는 이제 진짜 아빠가 누군지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제 엄마라고요. 민서의 말에 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서야, 엄마가 나가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니까. 민서의 말에 세준이 놀랐어요. 민서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빠도 진짜 속마음을 말씀하세요. 엄마를 보내고 싶어요. 아니면 함께 살고 싶어요? 민서의 직설적인 질문에 세준은 한참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솔직히 모르겠어. 세준의 대답에 분이는 더 울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이 없으면 이 집이 집 같지 않다는 거야. 세준의 말에 분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45년 동안 화가 났지만 그래도 당신이 없는 집은 상상할 수 없어. 세준의 고백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분이가 물었어요. 세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이라니? 45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짜 부부가 되는 거야. 세준의 말에 분이는 놀랐어요. 그리고 희망이 생겼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해봐야 알겠지. 세준이 분이의 가방을 침실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민서에게 말했죠. 민서야, 이제 자. 내일부터 우리 가족 새 출발이야. 민서는 웃으며 두 사람을 안아줬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 말에 세준과 분이도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직은 어색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죠. 세준아. 응? 고마워. 나 같은 여자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긴. 나도 완전한 남편은 아니었으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민서는 미소 지었어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잠들었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죠. 새 출발을 다짐한 지 사흘 후 분이는 몰래 부동산에 갔어요. 집을 팔겠다는 결심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미나의 유학비는 여전히 필요했고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매수자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사장이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분이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죄송해요. 집안 사정이 있어서. 괜찮아요. 오늘 계약하시죠? 매수자분이 오후 2시에 등기소에서 만나자고 하네요. 분이는 망설였어요. 세준 몰래 하는 일이라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자신을 달랬어요. 알겠어요. 2시에 가겠습니다. 분이는 집에 돌아와서 평소처럼 점심을 준비했어요. 세준은 TV를 보고 있었고 민서는 회사에 나간 상태였죠. 여보, 오늘 오후에 병원 가야 해요. 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세준은 고개만 끄덕였죠. 요즘 들어 조금씩 말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오후 1시 분이는 가방에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녀올게요. 분이가 현관에서 인사했지만
세주는 대답이 없었어요. 분이는 문을 닫고 나갔죠. 등기소 앞에는 이미 매수자와 부동산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였는데 현금으로 사겠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그럼 들어가서 절차 진행하시죠. 부동산 사장이 등기소 안으로 안내했어요. 분이는 따라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세준이 따라왔나 싶어서요. 등기소 안에서 서류 준비가 시작됐어요. 매수자는 현금 수표를 준비해 왔고 분이는 인감도장을 꺼냈어요. 그럼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분이 앞에 놓았어요. 분이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정말 이래도 될까? 세준 몰래 이런 일을 해도 괜찮을까? 분이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미나의 얼굴을 떠올리며 펜을 서류에 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 등기소 문이 열리더니 낮고 확실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이는 펜을 떨어뜨리며 뒤를 돌아봤어요. 세준이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단단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세준에게 집중됐죠. 여보, 어떻게 여기까지? 분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세준은 천천히 분이에게 다가왔어요. 병원 간다면서 왜 여기 있어? 세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분이는 할 말이 없었죠. 저기, 혹시 소유자분이세요? 매수자가 세준에게 물었어요. 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저입니다. 그럼 같이 계약하시면 되는데요. 매수자가 말했지만 세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은 없습니다. 세준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여보,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팔 수 없어. 세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분이가 들고 있던 인감도장을 가져갔죠. 잠깐만요. 왜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시는 거예요? 매수자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부동산 사장도 어쩔 줄 몰랐죠. 죄송합니다. 집은 팔지 않겠습니다. 세준이 매수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인감도장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바닥에 던졌어요. 쿵! 인감도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두 조각으로 부서졌어요. 모두가 충격받았죠. 여보, 왜 그래요? 분이가 소리쳤어요. 세준은 부서진 도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집은 우리가 45년 동안 함께한 마지막 추억이야. 그걸 돈으로 바꿀 순 없어. 세준의 말에 등기소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당신, 나한테 사과해야지. 세준이 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과요? 그동안 나 혼자 모든 걸 알고 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은 편하게 살면서 나만 고생했잖아. 세준의 말에 분이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말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분이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세준은 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이제부터는 혼자 결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상의해서 정하자. 세준의 말에 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남편의 모습을 본 것 같았거든요. 매수자와 부동산 사장은 어이없어 했지만 세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분이의 손을 잡고 등기소를 나왔죠. 여보, 미나 유학비는 어떻게 해요? 분이가 걱정하며 물었어요. 세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집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 말에 분이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에게는 집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등기소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분이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50년 가까이 숨겨온 죄책감을 털어내는 건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었죠. 오늘은 어떠세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분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과도 조금씩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것 참 다행이네요.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거군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세준이 베란다에서 화분을 만지고 있었어요. 요즘 세준의 새로운 취미였어요. 여보, 뭐 하세요? 분이가 물었어요. 세준은 흙을 털면서 대답했어요. 토마토 모종 심고 있어. 민서가 좋아하잖아. 세준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어머, 정말 예뻐요. 언제 자랄까요? 여름이면 빨간 토마토가 열릴 거야. 세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분이는 그런 남편이 신기했어요. 여보, 응? 가끔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세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분이는 깜짝 놀랐어요. 세준이 웃는 얼굴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정말요? 제가 시끄럽지 않나요? 시끄럽긴 하지. 근데 조용한 것보다는 낫네. 세준의 농담에 분이도 웃었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나눈 진짜 대화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민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5살 정도 되는 아이를 안고 있었거든요. 민서야, 이 아이는 누구야? 분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내려놓았어요. 제 친구 아이예요. 잠깐 맡아달라고 해서 데려왔어요. 아이는 낯가림을 하며 민서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세준을 보더니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죠. 할아버지, 뭐하고 계세요? 아이가 세준에게 물었어요. 세준은 당황했지만 무릎을 굽혀서 아이 눈높이에 맞췄어요. 토마토 심고 있어. 토마토요? 저도 볼 수 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세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같이 보자. 세준이 아이의 손을 잡고 베란다로 향했어요. 분이와 민서는 그런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아빠가 저렇게 다정할 줄 몰랐네요. 민서가 중얼거렸어요. 분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아빠는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셨어. 단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야. 베란다에서는 세준과 아이가 열심히 화분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언제 빨개져요? 여름에. 그때 되면 할아버지가 따서 줄게. 정말요? 약속해요.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세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약속? 그 모습을 보던 민서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사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분이와 세준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결혼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아빠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말 못했어요. 민서의 고백에 세준은 멍해졌어요. 그럼 이 아이가 내 손자라는 거야? 네. 이름은 세진이에요. 아빠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민서의 말에 세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세진아. 세준이 아이를 불렀어요. 아이는 고개를 들어 세준을 바라봤죠. 할아버지 왜 울어요? 기뻐서 그래. 세진이가 할아버지 손자라서. 세준이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는 세준의 목에 팔을 둘렀어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좋아해요. 아이의 말에 세준은 더 울었어요. 분이도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민서야, 고마워. 이런 선물을 줘서. 분이가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민서도 울먹거렸어요. 엄마, 아빠,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세준은 계속 세진이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세진아, 할아버지가 내일 공원에 데려갈까? 좋아요. 그런데 할머니도 같이 가요.
세진이의 말에 분이가 웃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같이 가자. 세준이 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여보, 정말 많이 변했네요. 나이 먹으니까 말이 늘었나 봐. 세준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어요. 그날 밤 세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서 잠들었어요. 분이는 세준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나 같은 여자와 살아줘서. 나도 고마워. 이런 가족을 만들어줘서. 세준의 대답에 분이는 행복했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베란다에 토마토 모종도 새순을 틀어 올리고 있었죠.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처럼 말이에요.